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3일 총선 투표 이틀 전입니다. 야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나봐야 끝난다. 요기 베라라는 유명한 태차가 한 이야기입니다. 끝나봐야 끝난다.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나봐야 끝난다. 선거뿐만 아니라 이 정치, 한 국가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 절망하는 쪽이 진다는 거죠. 버티면은 이긴다 이겁니다. 바로 끝나봐야 끝난 줄 안다. 자, 그런데 지금 비로소 미래통합당 쪽에서 우는 소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명을 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갑제 TV 그리고 조갑제 TV 회원, 구독자, 회원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사태로 경제사정도 어렵고 한데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동력으로 해가지고 요사이 하루에 여러 건의 이 선거 관련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교적 정확하게 선거판을 분석하고 보도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믿지 않고 미래통합당이 제1당이 아니라 과반수 정당이 된다라고 주장해 왔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러다가는 한 열흘 전부터는 개헌 저지선 확보도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통합당 황교안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다른 근거를 대 가지고 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른 근거라는 게 뭐냐면은 피부로 느끼는 그런 민심이 다르다 또는 여론조사 못 믿는다. 거리의 여론조사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요사이는 명리학을 뭐 연구했다는 사람이 오히려 개헌 저지선이 아니라 개헌 가능성 3분의 1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했다고 해서 위안을 삼는 분이 많습니다. 그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은 명리학인지 뭐 주역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동양 철학을 가지고 한 인간의 운명, 생사, 뭐 이런 문제를 점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뭐 나름대로 정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정확할 수 있다는 거죠. 확률론적으로. 그러나 이 변화무쌍한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판을 그런 명리학이라든지 무슨 점술로서 예단을 하는 것은 그것은 좀 오만한 과도한 허영심입니다. 그게 바로 허영심입니다. 허영심. 아니 주역이나 뭐 과거의 어떤 명리학적 근거를 가지고 동양철학적 그 동양철학도 아니지만은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정치판을 재단하려고 한다면은 그게 정치꾼이 왜 있어야 되고 여론조사가 왜 있어야 되고 기자가 필요 없고 그것은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게 정치 선거 예측입니다. 이 예측을 간단 명료하게 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됩니다. 문제는 그런 낙관론에 취해 있으면은 현실을 부정하고 하다가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기겁을 하고 기절을 하는 거죠. 그 여러분 겪었지 않습니까? 2017년 5월 선거 때도 홍준표 후보가 확실하게 이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도 저는 20% 내지 25% 얻지 못한다 라고 줄기차게 주장을 하면서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안철수, 홍준표의 단일화밖에 없다라고 했다가 좀 욕도 좀 먹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지하는 사람도 많았고.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미래통합당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말에 자체 여론조사나 판세 분석을 해보니 너무나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다.
최근 범진보 180석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 범진보라고 했는데 말 실수를 했네요. 범좌파입니다. 진보는 한국의 보수 세력이 진보죠. 통합당 내부에서도 이 말이 현실화될 경우 개헌 저지선마저 위협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는 게 조선닷컴의 보도입니다. 박형준 씨는 여당이 지금 이야기하는 180석 수준으로 국회를 일방적,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의석을 저지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국민들에게 이제 업소를 합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살리고 이 나라가 특정 세력이 일방적으로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박영준 위원장은 이어서 이 정권 들어와서 대법관 14명 가운데 9명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바뀌었는데 대개 이 정부와 코드가 일치하는 정치적 성향을 가진 판사들로 채워졌다. 또 광역단체장 17개 가운데 14개 90% 가까운 기초단체장, 이 여당 단체장들로 이루어져 있고 지방의회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의회마저 개헌 저지선까지 위협하는 국회 선진화법이 무력화될 수 있는 의석을 여당이 갖게 되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엄청난 위기를 가져온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가 서울 동작을에서 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심판하자 민주당 이수진 후보의 구호는 허용하고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통합당 나경원 척 문구는 불허한 것에 대해서도 역대 이런 선관위는 없었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좀 한 열흘 전부터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큰 실수인 게 이미 4분의 1이 투표를 했습니다. 즉 이틀 동안 사전 투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죠. 정직하게 고백을 했어야죠. 보수의 한 신념은 이겁니다. 국민들에게 진실을 가르쳐 주면은 국민은 대충 올바른 판단을 한다. 그러니까 국민을 믿어야죠. 우리 국민들이 학력 수준이 세계에서 최고 아닙니까? 그리고 IQ도 최고면은 그 국민들을 믿고 진실을 전해야 됩니다. 다만 진실을 전하는 노력은 아주 가열차게 해야 합니다. 진실은 저절로 국민들을 설득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실을 지키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진실을 알리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거짓말은 오히려 잘 퍼집니다. 그러나 진실은 잘 퍼지지 않아요. 진실을 알리는 노력에서 자유한국당의 후신인 미래통합당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틀을 앞두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가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다. 여기 말한 대로 4월 15일 선거 결과가 4월 16일 발표되는 그 순간부터 이 대한민국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회주의 독재를 선택했다는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우리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사회주의 독재, 즉 자유민주주의의 자살을 선택했다. 자유민주주의의 자살을 선택했다. 자유민주주의를 뒤엎는 것은 쿠데타인데 국민 스스로가 선거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거 별로 소중하지 않다. 사회주의 독재가 낫다. 진실 중요하지 않다. 거짓 좋다. 그리고 자조정신을 가지고 성실하게 사는 것, 그거 별건 아니다. 국가가 나눠주는 공돈 받고 편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선택을 한 걸로 나오면은 이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느냐? 베네수엘라로 갑니다. 베네코리아가 되는 거죠. 베네코리아의 길을 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제동할 수 있는 기구가 대충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법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론입니다. 그리고 국회입니다. 그런데 사법부, 헌법재판소를 포함해서 언론, 국회까지 완전히 좌파
독재 세력의 수중에 들어간다면은 한국은 수십만 명 아니 수백만 명의 독재자를 모시게 됩니다. 이 좌파 독재는 군부 독재와 다릅니다. 군부 독재는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의 독재자가 있을 뿐이지만은 좌파 독재는 계급 독재이기 때문에 한 특정한 계급 또는 집단이 다 독재자가 됩니다. 다 독재자. 요새 광복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독재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채널 A하고 조선TV 제어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완장찬 독재자입니다. 그런 독재자가 이제는 아무런 제동 없이 대한민국에서 다수 국민들을 지배하는, 그리하여 진실을 외치는 목소리, 정의를 외치는 목소리, 자유를 외치는 목소리를 잠식하고 나중에는 짓밟아 버리는 전체주의로 갑니다. 사회주의 독재는 끝이 꼭 전체주의입니다. 그게 바로 북한의 지금 체제가 우리 한국인들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잃으면 우리처럼 된다. 이게 북한 2,500만이 외치고 있는 소리 아닙니까? 그걸 다 외면해버리고 북한 인권 문제도 이번에 선거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는 이런 결과인데, 결국 이틀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대각성이 이루어지느냐? 또 속으면 개돼지, 안 속으면 자유민. 아버지가 총으로 지킨 나라, 아들이 투표로 지킨다. 투표로 살 길 찾자. 이런 구호를 확산시켜서 50대 중반 이상, 보수층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분들의 투표율이 85% 내지 90%가 되어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조갑제 TV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멤버십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갑제 TV 회원 제도입니다.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조갑제 TV 구독자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구와 같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상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 멤버십 제도는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등급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특혜를 드리는데 구별이 있습니다. 조갑제 TV 첫째 친구, 월 12,000원 내시는 분들을 친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회원 전용 동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별명을 조갑제가 답한다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실 등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을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 다음 등급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월 3만 원 내시는 분입니다. 동영상을 선공개하는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회원 전용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것이고, 동영상 선공개, 미리 궁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월 6만 원 내시는 분들을 전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친구, 동지들이 누리는 혜택 플러스 이 전후에 가입하신 분들의 성함을, 물론 필명이겠죠, 언급을 하고 조갑제의 교양 강좌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연간의 취재 경험을 토대로 한국 현대사의 비화라든지 세계사 산책, 여행 가이드 등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동지, 전우 분들에게는 배지가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함 옆에 붙어서 색깔이 바뀝니다.
한 달, 두 달, 6달 이런 식으로 회비를 내는 기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디지털 배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 회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료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 가입 절차는 별도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